안녕하세요. 황 박사의 지혜로운 건강교실의 황준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좌석에서 비타민C 복용량을 가지고 논쟁 아닌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또한 여러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는 비타민C 대량 복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네요. 그래서 평소에 생각해왔던 저희 견해와 함께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비타민C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이는 무엇이든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는 뜻이죠. 친절한 것은 좋지만 지나친 친절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거거나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약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안 먹느니만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화학자 리비는 최소량의 법칙을, 두베네크는 최소통의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작물 생산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필요 이상의 많은 영양 성분에 의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성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건강도 한 가지의 과잉의 영양 성분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성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영양 성분의 과잉 상태는 건강 대신 오히려 질병을 유발케 합니다. 만약 철분이 부족하여 빈혈 증세를 보일 때 철분을 공급하면 쉽게 해결되지만은 철분이 과잉 상태일 경우에는 암 유발 등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비타민은 생명 유지에 필요하다는 뜻의 바이탈과 아미노산 화합물이라는 뜻의 아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대부분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은 효소나 조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되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무기질 대사에 관여하지요. 효소나 조효소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소모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비타민의 필요량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생체 반응에 있어서 비타민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므로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필요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물질 대사나 생리 기능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성분들입니다. 비타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비타민C는 수용성, 다시 말해서 물에 잘 녹는 비타민으로 레몬, 사과, 딸기 등 각종 과일과 파슬리, 양배추, 피망, 감자, 무, 무청 등 신선한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체내에서는 콜라겐 형성의 기본 물질이기 때문에 조직의 성장과 보수에 필요하고 골절 치료에도 필수 성분이기도 하죠. 잇몸을 튼튼히 하고 부신 기능을 좋게 하며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고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어 인체 내 산화형 물질을 환원형으로 되돌려 산화를 방지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고혈압을 내려주는 등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C의 가장 중요한 작용은 항산화 작용이지만 비타민C 한 가지만으로는 총체적인 산화 작용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총체적 항산화 작용이란 모든 병에 대해 예방해주는 핵심적인 방어작용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타민 E, 비타민 C, 글루타치온으로 구성된 항산화 시스템이 필요하지요. 이는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강력하게 항산화 작용을 발휘하여 병을 유발시키는 유해 산소와 유해 질소를 모두 제거해주는 항산화 시스템입니다. 항산화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 기전도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의 항산화제보다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항산화제를 드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때문에 고용량의 비타민C 단일 제제보다는 많은 종류의 항산화 비타민과
항산화 미네랄이 들어있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 등 자연식품 내에서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미국 식품영양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성인 남성인 경우는 90mg, 성인 여성은 75mg이고요. 임신 중인 여성인 경우 85mg, 수유 중인 여성은 120mg, 노인도 120g으로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필요시 최대 2000mg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남녀의 비타민 1일 평균 필요량은 75mg이며 1일 권장 섭취량은 100mg이라고 하는데요. 권장 섭취량은 백혈구의 비타민C 농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소변을 통한 배설량은 최소로 유지하는 양에 근거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노인도 동일한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적용하고 있지만 흡연자와 경구 피임제를 사용하는 여성, 그리고 화상이나 수술과 같은 조직이 손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타민C 권장량은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비타민C 내용 설명서를 보더라도 용법 용량란에는 1000mg 정제를 2분의 1정 또는 1정을 1일 1회 또는 여러 차례 나눠서 복용한다고 되어 있죠. 비타민C가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암, 신장병, 뇌졸중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타민제 복용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미국의 화학자 폴링 박사는 고용량 비타민C를 섭취하면 감기와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비타민의 질병 예방 효과는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비타민의 암, 신장병, 뇌졸중 예방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극히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효과가 없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 중 항산화 물질을 너무 먹으면 체내에서 산화 방지와 산화 촉진 간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캔사스 주립대 풀 교수팀은 신체 활동 중 항산화제를 사용하면 근육과 뼈의 산소 전달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동물 실험을 한 결과 항산화 물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주입될수록 근육 기능이 손상되고 운동 도중 피로를 나타내는데 이는 체내의 산화 방지와 산화 촉진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풀 교수는 사람들은 항산화제를 먹을수록 무조건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연구는 항산화제로 근육이 효과적인 기능 메커니즘이 억압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부언 설명했으며 이 연구 결과는 응용생리학 저널에 발표되었지요. 또한 비타민C를 대량 투약하면 혈관이 굳어져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질환이 발생하기 쉽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샌디아고에서 열린 미국 심장협회 총회에서 발표됐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때 비타민C는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돼 수십 그램씩 복용하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음은 물론 암을 예방하는 등 유익하다고 추정했던 메가 비타민 요법의 주역이었고 현재도 비타민C 하나로 체내에서 유해 산소의 작용을 막아주기 때문에 순환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확실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설령 대량의 비타민이 필요해도 비타민 보충제보다는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이 수요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유익하다 하여 비타민C를 비롯한 각종 영양성분을 과량 섭취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성분 중 한 가지만을 대량 투약한다면 역작용이 있다는 것은 뻔한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이 건강한 남녀 5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타민C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목 부위 대동맥벽이 두꺼워졌음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복용량이 많을수록
빨리 비우되었다고 밝혔는데 하루 500mg의 비타민C를 1년 이상 섭취했을 경우 비타민제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동맥벽이 2.5배나 됐으며 일부 흡연자 중에는 이 비율이 5배에 달한다는 사례도 관찰됐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지요. 아울러 질병치료 목적으로 비타민C 처방을 받을 경우에는 질병치료 시까지 처방된 양만큼의 비타민C를 복용해야겠지만 건강한 사람이 순환기 질환을 예방하고자 비타민C를 사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며 부득이 섭취할 경우에는 과일이나 야채, 곡류, 말린 과일 등 가능하면 비타민이 풍부한 자연식품을 활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타민C의 경우 하루 200mg까지는 거의 100%가 흡수되지만 고단위로 올라갈수록 흡수율이 낮아지고 흡수된 것도 신장을 통해 대부분 배설해버리므로 비타민C는 100mg씩 아침과 저녁 하루 200mg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 100mg씩 복용하는 것이 하루 1000mg을 한 번에 복용하는 것보다 혈중 농도와 세포 조직 포화도가 더 높았으며 하루 200mg 복용만으로도 세포 조직이 100% 포화되므로 하루 용량 200g 이상은 불필요하고 부작용만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NIH의 연구 결과인데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학술지를 통해 발표됐으며 미국 국립보건원이 발행하는 비타민C 전문인용 정보 간행물에도 실려 있죠. 또 다른 논문에는 비타민C가 고용량에서는 요로 결석을 일으키는데 100mg 이상부터 결석이 유출되기 시작하고 400mg부터 통풍 유발 물질인 요산이 증가되므로 비타민C 최적 하루 권장량은 200mg이라고 발표됐네요. 지금까지 비타민에 대한 정의와 비타민C의 효능, 평균 필요량과 권장량, 그리고 과용량 복용 시 근육기능 손상과 목 부위 대동맥 경화가 빨리 올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C 대량요법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과 일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